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를 한번 봤어요.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있는가? 여러분, 이제 시대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는 위기가 어떤 사람한테는 또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파업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실적 안 좋은데 파업까지 가나? 르노, 한국 GM, 골머리 아프다. 대기업이 지금 요즘에 파업 때문에 지금 막 인건비 올려달라고 막 난리고 막 합니다. 또 대우조선해양에서도 파업하고 넘었지만 대우조선해양 2분기도 어떻게 돼요? 1761억 적자. 대우조선해양이 2분기에도 흑자 전환에 실패했다라고 떴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럼 다 어려운가 보다. 근데 여러분, 역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냥 사회 뉴스에 나온 걸 보고 어렵대 힘들대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저 어두운 곳에는 누군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 대우조선 해양의 주식을 딱 봤어요. 오늘의 주식인데요. 자, 몇 프로 올랐죠? 2.59%가 올랐죠? 뉴스에서는 지금 완전 악재거리인데 왜 주식을 이렇게 상승을 타지? 이게 바로 역발상의 투자입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 박한계 회장이 뭐라 그랬죠? 블루오션, 남들이 모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남들이 모를 때 반보 앞서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도 있고 악재 속에 호재가 있는 거고요. 이 결국은요, 여러분. 근데 너무 앞서 나가면요. 또 안 돼요. 너무 미래를 또 빨리 앞서 나가면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면 또 어떤 영향이 있냐. 대중이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이게 바닥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보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빙하가 높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이거 앞으로 한 30년 뒤에는 정말 다 이렇게 지구가 막 서울도 잠기고 막 이러면 우리나라 어디를 살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막 태백시를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언니한테 언니 내가 땅 투자할 곳이 생겼다 해서 어디에서? 태백시다. 그랬더니 야 너무 앞서갔다. 너무 안 나갔어. 너무 앞질렀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 언니는 항상 뭔가 저희 언니도 미래지향적인데 그래 빙하가 높고 앞으로 잠기니까 조금 대지가 높은 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이러더라고요. 야 차라리 성남 이런 데를 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앞서 나갔구나. 제가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너무 앞서 나가는 걸 저희 언니가 이게 좀 이렇게 제재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이 팍 발상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트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트이다 보면요. 쫄딱 망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박한결 회장님도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IM.com 코리아라고 이제 앞으로 온라인 시대가 될 거다. 그래갖고 알리바바랑 똑같이 알리바바가 나왔을 때 탄생했을 때 애터미도 IM.com 코리아라고 회장님이 만드셨는데요. 너무 시대에 앞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장바구니의 개념이 없었잖아요. 클릭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시대 빨리 앞서니까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발상도 중요하지만 항상 반보.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성공자들,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뭐 연예인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실력과 자본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요. 근데 여러분 실력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력만 있으면 자본이 또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자본만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본만 있다 보면 그 자본으로 이제 인재를 찾기 위한 그 투자가 막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또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력과 자본이 같이 결합해야 성공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요즘에 미스터 트롯에서 그 임영웅 이분이 지금 돈을 무지 많이 벌었죠. 무명 시절도 길었지만 한 번에 딱 스타가 되니까 지금 잘 되죠. 근데 그 연예인들을 보면 임영웅이가 왜 떴을까? 딱 봤을 때 실력이 있었죠.
실력이 있었는데 회사가 이제 자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광고도 찍고 자본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제 성공이 확 빛이 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성공을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 성공을 오래 가려면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바로 인성입니다. 실력 플러스 자본 플러스 인성이 들어가야 오래 유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 연예인들을 볼게요. 인성이 갖춰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 팬층이 막 늘어나죠? 대표적으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성이 받쳐주면 조금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그게 더 그래도 유지가 되고 마케팅을 잘 하면 또 성공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효녀 가수 누가 있죠? 현숙. 현숙 분을 보세요. 현숙 가수를 보면 현숙 선배님은 어떨까요? 실력?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보면 제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야 현숙 노래 띠리리 못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이미지가 있죠? 효녀 가수. 그러다 보니까 현숙이 아무래도 자본도 있고 그 실력도 그래도 그 노래가 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봉사도 많이 하고 효녀 심청이랑 그 인성이 갖춰지니까 결국 어때요? 성공을 의미하죠. 우리 애터미 사업도요. 실력 플러스 자본 플러스 인성까지 갖춰지면요. 나의 성공이 오래 유지가 된다는 거죠. 저희 파트너인 사장님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국장이 잘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내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판단을 하려면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내 파트너들이 나한테 이렇게 계속 조직에 붙어 있는지, 머물러 있는지, 또는 내 주변에 나한테 차갑게, 이게 내 주변에 나한테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보면요.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 건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나한테 몰려들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따뜻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대실적, 소실적 나누면서 뭔가 차갑게 행동하고 뭔가 내 욕심을 차리고 내가 뭔가가 너무 열정이 넘쳐서 그 사람들을 부담을 줬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 없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떠나겠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뭔가 애터미를 하는데 내 조직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뭔가 나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너무 좀 내 자신 알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열정이 과했나? 내가 좀 너무 내 말만 했나? 요런 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위를 한번 보세요. 나한테 계속 머물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럴 때 어떻게 잘하고 있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또 칭찬해 줄 줄도 아셔야 돼요. 잘하고 있어. 오늘도 잘했구나. 잘했어. 오늘은 더 잘해야지. 내일은 더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요. 반드시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까 역발상을 얘기했잖아요. 애터미에서도요, 여러분. 또 역발상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급 도전 같은 경우도 역발상 전환을 할 수가 있죠. 왜? 우리가 보통 도전을 할 때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달이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보름, 명절 전날 뭔가를 사람들이 제품 구매도 하고 뭐 추석 선물 무슨 선물 하다 보니까 그 달에 맞춰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몰리다 보면 엠가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거꾸로 애터미 안에서도 비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급 도전기에 비수기 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엠가가 안 떨어지니까 더 이익이 나겠죠. 어차피 도전할 거면. 그래서 요 안에서도 충분히 역발상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 도전을 남들이 안 하는 시기가 언제이냐? 그건 바로 비수기인데 그 날짜가 1월 달, 2월 달, 그리고 6월 달, 7월 달 요럴 때가 비수기죠. 왜?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만나는 것도 짜증이 나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좀 저조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불구하고 내가 도전을 하려고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매출도 성장하면서 9월 달에는 더 탄력을 받겠죠.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7월 달에 도전을 했게 됐더니 어떤 일이 발생됐냐? 비수기 때 간 거죠.
도전을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매출치를 딱 뽑아왔는데요. 836만 원이 찍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는요. 생각의 전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리고 사회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를 막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요. 거꾸로 어떻게 해야지 될까?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될까? 위기, 기회, 거꾸로 위기가 왔을 때 그 악재 속에서 관심을 찾으면서 관망을 하면서 기회를 잡으셔라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돈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꾸 돈을 벌면 소문이 나겠죠? 야, 저기 대박 났대. 야, 대박 났대. 대박 났대. 대박 났대. 대박 났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벌떼같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 애터미가요. 지금 사람들이 아까 보셨죠? 악재 속에서 주식은 상승했잖아요. 해양 거기 조선은 지금 상승했죠. 기사에서 뉴스는 막 악재인데.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도요. 지금 뭐 애터미 다단계예요.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의 제목 내 파트너와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직이 커지다 보면요. 반드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두 줄 바이너리 구조상 당연히 30년이 됐지만요. 지금 이제 바이너리 구조가 들어온 지 30년 됐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그 갈등을 끌어안아야 되는데요. 일단 나의 생각부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할 때는요.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빅 비즈니스 사업이에요. 빅 비즈니스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는 침묵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거기에 막 휘둘리시면 안 돼요. 휘말리셔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냉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비즈니스니까. 우리는 이 사업이요. 비즈니스 사업이기 때문에요. 나의 냉철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박완계 회장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 야, 화장실이 갈 때랑 나올 때가 똑같아야지. 다르면 되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꾸로 우리 박완계 회장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는 당연히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의 사업도 겉과 속이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리더는요, 겉과 속이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속으로는요, 그 사람이 되게 미울 수도 있어요. 그쵸? 그치만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미운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애기가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애기가 되게 못생겼어. 근데 속으로 야 진짜 얼굴 사각형이네. 진짜 못생겼다. 아이고 사각형인데 눈도 쬐까마네. 그럼 어떻게 돼? 속으로 생각해야지. 그 애 엄마 앞에서 어머 애기 진짜 못생겼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기분이 나쁘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 애기가 내가 차마 예쁘다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근데 그 엄마도 안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못생겼다는 거를. 그치만 내 눈에는 고슴도치 새끼는 다 예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머 우리 애기가 참 예쁘게 개성 있게 생겼네. 눈동자가 참 막네. 손가락이 예쁘네. 발이 너무 귀엽다. 이런 식으로 이 칭찬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사업도요. 막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속에 있는 말 샥 하면요. 너무 속이 후련하고 뒤끝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히려요. 나는 후련할지언정 상대방은 벌써 끙끙 앓고 있거든요. 그럼 내 조직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반드시 내 속에 있는 말을 확 뱉어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조직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누구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냐? 냉철하게 우리 비즈니스니까요.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코드로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저희는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성공길이 빨라지는 거예요. 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코드가 뭐냐? 우리 애터미의 아이디가 이제 코드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아이디가 예를 들어 칼자루, 이더블 통단자의 노하우가 뭐예요? 칼자루냐, 칼날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나를 피곤하게 하고 너무 나를 괴롭혀. 그럼 내가 너무 싫어.
그럼 내가 냉철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코드가 과연 필요한 코드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코드인지 냉철하게 분석하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한 코드야. 왜? 코드 그럼 필요한 코드인지 필요하지 않는 코드를 어떻게 분석하냐? 우리는요, 직급을 그냥 자동으로 유지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에 두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직급이 자동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양쪽에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사람밖에 없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A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일도 집부리 안 하면서 나한테 바라는 것만 많아. 그럼 내가 냉철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코드가 필요한 코드인지 필요 없는 코드인지 내가 필요한 코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낮춰야죠. 참아야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하나 코드가 또 생겼어. 그럼 내가 칼자루를 잡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하고 신뢰도 어기고 나를 너무 괴롭혀. 그럴 땐 패스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칼자루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반드시 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셋은 최하에 있어야 된다. 넷, 다섯 있으면 더 좋겠죠. 왜? 그때부터는요. 서로 막 붙어. 왜? 나 저 라인에 가 있어야지 더 잘 되는구나. 그러면서 막 몰려요. 나는 필요 없는데 더 많이 몰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정확히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내가 이 코드가 필요한 코드인지 없는 코드인지 이거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분석을 했을 때 이 코드가 나한테 필요한 코드다.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요. 섬겨야죠. 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소개를 받는데요. 그럼 엄청난 대단한 파트너인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섬기다가 사람이 나오면서 그 사람 밑에 또 제대로 된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왜? 나 혼자 찾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가 저희 스폰서님의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좀 얘기 코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스폰서님의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담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의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스폰서님도 이제 여러분 직급이 생기다 보면요. 조직이 커지다 보면요.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 라인에 이제 좌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파트너가 있는데 요 파트너 좌우에 이제 막 열정적인 파트너, 이 강한 이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엄청 강하고 막 적극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서로 막 시끄러운 거야. 시끌벅걸. 그러다가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요 밑에 파트너분들한테 이제 뭔가 좀 많이 좀 강하다 보니까 좀 못 버텨봤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이 코드가요. 삭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만두게 된 상황이 생긴 거예요. 뭐 자세한 내막은 우리가 뭐 관심은 두지 마시고요. 뭐 사연이 있겠죠. 그렇지만 요 사람이 결국 코드가 삭제가 됐는데 자, 코드만 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우물안 개북그리가 되시면 안 되고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요 사람의 밑에서요. 본부장이 나온 거예요. 양쪽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본부장이 양쪽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그림이 총장 그림이 딱 그려지죠. 쉽게 딱 그려지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코드가 삭제가 되니까요. 총장이라는 그림 자체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부장 밑에서 또 총장을 만들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내가 이 코드만 있었더라면 이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나한테 괴롭힘을 하든 안 하든 나쁜 사람이어도 내가 이 코드만 있었다면 내가 단장이 될 수가 있었겠죠. 더 빨리.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그때 돼서 이제 느끼셔가지고 우리 스폰서님이 그 또 스폰서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았다면 본인이 깨달으면서 그런 경험이 닥치면서 이야 코드의 중요성을 이제 가슴으로 느끼신 거예요. 강의에서도 코드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경험을 닥치고 나서부터 너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오히려 쳐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 경험을 느꼈던 또 그 밑에 있는 또 제 위에 있는 스폰서님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 코드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분도 이제 산하가 커지다 보니까요, 대실적, 소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부장급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건, 사고도 많고 시끄러지고 일도 하다 보니까 상담도 많이 늘어나고 이 꼴, 저 꼴, 별꼴, 이제 꼴값을 받아요. 우리가 수당을 받는데, 꼴값 수당을 받는데, 오, 우리 스폰서님이 이러더라고요. 그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 정말 삐그덕삐그덕 하는 파트너도 그 코드가 필요하니까요. 이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괜찮아. 나는 이 코드만 있어도 너무 감사해. 사랑해. 이러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해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진짜 우리 스폰서님 완전 경제 올라가셨네요. 저 감정을 지금 밑에서 시끄럽고 해도 본인이 다 케어를 하고 이래도 하하호호 웃을 정도로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또 제가 그 두 분의 스폰서 분 거를 직접 이렇게 듣고 보게 되니까 나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해야지. 갈등 없이 그렇게 나도 사람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비즈니스처럼 정말 냉철하게 내가 성공하고 그러면 다 따라오고 다 오해도 풀릴 거고 다 조직을 살리는 일이면 내가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지. 그러면서 저도 지금부터 그런 교육을 계속 시켰더니까 하다 보니 내 파트너들이 빨리 깨닫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그 스폰서님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 원래 심성이 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탈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전혀요. 우리 스폰서님이요. 성깔 보통 아니거든요. 옛날에 초창기 때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그 자리 싸움 때문에 서로 안 치려고 옛날에 선착순으로 했을 때가 있었어요. 종로에서 의자 앉는데 그 의자 찜해놓은 거 있잖아요. 누가 막 이렇게 치웠나 봐. 그래서 그거 치웠다고 막 의자 던졌던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의자를 던질 정도의 그런 성격, 그럼 보통 성격이 아니죠. 그리고 예전에 초창기 때 스폰서님의 스폰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김밥 2줄을 먹어서 그 많은 사람한테 스폰서가 돼가지고 파트너가 싸운 김밥 2줄 뺏어 먹었다고 그 대망신을 줬던 때가 있었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스폰서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야, 2줄 아니야. 2줄이었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3줄 먹었어. 이래서 그래서 어쨌든 3줄 먹으면 어때요? 그랬던 적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분들도 그렇게 그분도 이 꼴 저 꼴 별꼴을 받았던 게 조직이 막 성장했다가 무너져 보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거의 이제 10년이 돼 가시니까 이제 그 내공이 단단해지면서 이제 해탈의 경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폰서님이든 파트너도 오면 정말 파트너여도 90도로 인사하세요. 진짜 제가 가도 막 대단하신 최리나국장이면서 저한테 막 90도로 막 민망할 정도로 막 인사하니까 저도 막 땀에 막 숙이면서까지 막 인사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지금 과정이 내 파트너가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해하고 그 또한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요. 내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많은 파트너들이 왔을 때 모든 거를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스폰서님도 그래요. 그 밑에 파트너들이 되게 본인같이 예전에 그 열정적이고 막 강하다 보니까 많은 사건, 사고를 터뜨렸을 때 약간 우리가 보면 좀 문제아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보이면 이래요. 왕년에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왕년에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악마 같은 사람, 강했던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도 그렇게 그 자리 위치에 올라가면요. 성장이 되더라 이거예요. 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섬김이 인성이 돼야 조직이 커진다는 걸 나중에 다들 깨닫게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조직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실력 플러스 자본 플러스 인성까지 갖춰주면 우리는 이페리얼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분들 있죠 또. 나는 자본이 없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본이 없으면 뭘 키워야 될까요? 내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내 실력을 키우면 반드시 나를 투자하겠다고 나와 같이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내가 승급을 하면서 애텀에서 수당이 점점 커졌어. 그러면 자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력 플러스 자본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과감히 투자도 하면서 조직도 키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근데 거기다 인성까지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유지가 성공의 길이 유지가 오래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인성, 섬김의 문화 이런 거를 계속 배우시면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섬김으로 가면서 갈등을 끌어안고 그리고 진짜 냉철하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의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달라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코드 그리고 여러분 어떤 갈등이 또 생길까요? 이 초보자분이시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 제가 그림을 좀 그리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양한 이꼴 저꼴 별꼴이 생기는데요. 어떤 꼴값을 받냐? 요즘에 우리 팀장님 되신 분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유 제가 부장님 팀장 되니까요 꼴값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자 내가 이제 좌우에 파트너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나는 이 파트너 밑에 열심히 키워주고 제품도 후원해주고 포인트도 후원해주고 동행 후원도 해주는데 이 파트너들이 불만이 너무 많은 거야. 왜 대실적에 한 줄 키우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건데 안 키워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연결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대실적은 남 보듯이 소실적 도와주면 하트 뿅뿅뿅뿅 대실적 도와주면 그럼 뭐예요? 내가 돈이 안 되는데 이러고 있고 적반하장 그리고 포인트를 내려주면 당연한 거고 너가 포인트 받아먹잖아 이러고 그리고 동행 후원을 해줘도 잘 돼도 뭐 거꾸로 스폰서 이 사람 좀 관리 좀 하세요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삐그덕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 대실적 있죠. 여러분들이 대실적하고 소실적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나무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실적은요. 뿌리부터 가지까지가 여러분 대실적이에요. 그럼 소실적은 뭐냐? ip사귀가 소실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박한규 회장님도요. 하루에 일일 포인트가 2천만 포인트가 되기 전까지는 대실적, 소실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국장인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원래 처음에는요. 제 좌측이 대실적이었어요. 왜? 센터가 좌측에 나왔기 때문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좌측이 대실적이었고 우측이 소실적이었는데요.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왜? 우측의 센터가 4개가 됐고요. 좌측이 하나예요. 그래서 갑자기 팍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국장인데도 바뀌었죠. 근데 저희 엄마가 본부장님이시거든요. 본부장님도 바뀌었어요. 왜? 저희 엄마도 원래 좌측이 대실적이었고 매출 차이도 엄청 컸어요. 센터도 좌측이 더 나왔었고. 근데요. 지금은요. 우측이 센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매출이 똑같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우측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스폰서님 총장님도요. 실제 본부장이 좌측에 6명이고 본부장이 우측에 2명인데요. 매출은 훨씬 좌측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내가 직급을 그림을 그릴 때는 오히려 좌측이 더 안 그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박한규 회장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루 매출이 2천만 포인트가 뜨지 않는 이상은 대실적, 소실적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지금 참가하신 분들은요. 지금 좌측에 매출 뜬 것 같다 징징대면 안 돼요?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걸 고마워하셔야 돼요. 왜? 그쪽이 떴기 때문에 그래도 반대쪽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말하기 전에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잎사귀가요 여러분 날씨가 좋아서 물도 좋고 햇볕도 잘 쐬면 어떻게 될까요? 잎사귀 열매가 잘 열리면서 잎사귀가 잘 푸르르 되겠죠. 근데 날씨가 조금 가뭄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시들시들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실적은 돈이 확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열매가 자라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꾸로 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썩겠죠. 썩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열매를 어떻게 먹어요? 자체도 잎사귀 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대실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거꾸로 대실적이 있는 분들한테 말도 더 이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섬겨주셔야 되고요. 되게 감사함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대실적을 남보듯이 하죠. 소실적만,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이러죠. 그거는 바보예요, 바보. 내가 뭔가 칼날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일 있다면 그 7일 동안 좌우에 그 파트너를 만나는 날짜를 분배를 잘 하세요. 뭐 7대 3이 되든 5대 5가 되든 6대 4가 되든 8대 2가 되든 대실적을 절대 배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내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소실적만 막 신경을 썼어. 소실적만 막 신경을 쓰다 보면요. 시간적 투자를 이쪽에다가 몰입하면요. 꺾일 수가 있습니다. 왜? 저를 보세요. 제가 결국 좌우로 하면서 처음에 대실적이 있어서 이 소실적에다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센터가 확 4개가 생길 줄 알았냐고. 그리고 또 거기 위에 똥침이 돼가지고요. 2019년도에 가입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또 네트 경험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19년도에 구미에 있는 분이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아요. 88년생인데 가입이 되셨는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가입을 했을 때 제가 이 사람 뭐지? 그러면서 제가 빨리 만나러 구미까지 2019년이니까 코로나 전이니까 이 온라인 미팅이 별로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미를 간다 그랬더니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를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잊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꾸준히 물건을 주문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나는 시크릿 다단계를 합니다. 다른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잊고 살고 있다가 이분이 2년 반 만에 결국 시크릿 다단계에 직급까지 갔지만 결국 그만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네트는 비전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애터미뿐만 아니고요. 본인이 시크릿을 하면서도 직후, PM, 별 다단계다 가입을 다 시켜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안 일이에요. 그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가입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저한테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이제 자기가 애터미에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만두고 자기가 이제 시크릿에 못 버텼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다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자기가 코드 가입을 했던 데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나 이제 다 연락을 했겠죠. 근데 뭐 직후보는 그냥 별로 안 됐고 PM이라는 다단계는 좀 성장이 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리더분이랑 좀 대화를 했겠죠. 근데 그분이 거기도 성장이 되고 있었는데 안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가 시크릿 다단계에서 이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야. 결국은 도중 이제 2년 반 만에 포기하는 상황까지 생겼죠. 직급을 가더라도. 어렵다. 이거는 정말 힘들다라는 걸 느꼈는데 PM 다단계도 물어보니 결국은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급도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다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애터미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안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장님 그러면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본인의 아이디를 딱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어떻게 됐나 진행 과정을 딱 봤는데요. 야, 19년도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요. 그분 밑에 센터가 4개가 생긴 거예요. 저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 사장님 축하드린다고. 그때 19년도에 가입하셔서 센터가 4개나 나오셨네요. 저한테 밥 사셔야 되겠네요. 했더니 야, 진짜 애터미 신기하네요.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1대1 미팅을 하시면서 대화를 들었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 애터미를 하기 전에 다른 네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은 애터미를 왜 확신을 갖고 이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전 듣고 싶었어요.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터미는요. 가입비랑 뭐 유지비도 없고 제품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기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 제가 더 이상 애터미 얘기할 게 없네요. 본인이 겪어보셨기 때문에요. 그냥 애터미 바로 성공하실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가 2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 그래도 안목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센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또 나은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축구팀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조기 축구에서 나라 뭔가 지원을 받고 있어서 거기가 그냥 월세를 내면서 그 사무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기 축구 모임만 하다 보니까 비어있는 시간도 많아서 여기를 애터미 센터를 차리고 싶어요라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딱 보니까 근데 본인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할 건 아니고 그 사람이 능력자인데 그분은 만약에 사업을 네트워크를 하면 자기는 센터를 차리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센터 할 감을 저한테 또 붙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우측에 또 센터가 5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 근데 오토 판매사가 되셔야지 센터를 내리지 지금은 당장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장님의 포인트가 우측에 보니까 거의 보름 동안 800만 포인트 이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그 밑에 그 감을요. 그냥 세미를 만드시면 자동 본인은 오토 판매사 되겠죠? 그래서 12에 유지되시면 그 사무실로 센터 내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매일매일 이제 누구를 만나고 이런 거를 저한테 막 알리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함께하고 내가 항상 끝에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칼 자루로 잡으면서 위에서 뜨거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수당이 직급을 유지하지 않아도 점점 커지더라 이거예요. 제가 진짜 작년에 비해서 배로 지금 매출이 성장하고 제 수당도 배로 커졌거든요. 배 이상으로 또 커졌죠. 그러니까 애터미는요. 배가의 원리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그 갈등을 끌어안으셔야 돼요. 지금 몇 사람 가지고 나 저 사람 싫어요. 저 사람 별로예요. 막 투닥투닥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빅 비즈니스 사업이기 때문에요. 냉철하게 내가 이거 비즈니스라고 딱 생각하시면서요. 내가 사업하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이 코드만 보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폰서님들의 실현담을 경험을 들었으니까 내가 그 경험을 듣고 내가 그 시행착오를 줄이면 내 성공길이 더 빨라지겠죠. 왜 굳이 내 얘기를 한 개로 흘리고 스폰서들의 성공담을 그 실현담을 다 한 개로 흘리고 그냥 내 멋대로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왜 다시 일어나려고 하냐고요. 우리가 책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그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통으로 그 경험을 간접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간접 경험을 통해서 모든 시행착오를 줄여서 성공길을 빨리 당겨서 압축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제 얘기를 오늘 한 개로 흘리지 마시고요. 깊이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자꾸 가슴으로 느끼려고 하시면서 만나고 또 만나서 사건을 만드시고 사건 사고가 자꾸 일어나면 내 수당은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핵심은요. 내 파트너 갈등을 생기지 말고 사람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코드만 봐라.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네. 제 오늘 핵심의 주제는 코드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코드만 보면요. 미운 자식도요. 이뻐 보이더라고요. 왜? 내가 이 코드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요. 내 생각을 전환하니까요. 아유 그래 나한테 더 찢기고 뜯기고 칼겨라. 왜? 내가 성공할수록 그 성공담 그 깊은 내공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국장님 정말 생생한 그 리얼 경험담 오늘도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연예인이 직업이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다 이야기를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꾸로 저는 그 스트레스를요. 그래 나 드라마 한 편 찍는다 생각하자. 그러면서 무슨 이 찢기고 뜯기고 하면요. 그걸 다 기억해놔요. 제가. 다 기억해서 다 메모해놔요. 다 메모한 다음에 제가 강의로 풀어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의 성공, 그 실현담을 여러분들한테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everyday, 항상 새롭죠. 똑같은 애터미 해도 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도 필드에서 뛰면서 많은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요. 아직도 제 경험은 무궁무진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이중으로 돈 벌잖아요. 제가 이야기 스토리로 인플루언서, 유튜브로 돈 벌죠. 그리고 애터미로 돈 벌죠. 주식으로 돈 벌죠. 부동산으로 돈 벌죠. 비트코인으로 돈 벌죠.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돈이 생기면요.
사람이 찌든 때가 벗겨지고요. 선해지고요. 제가 느꼈어요. 뭔가 쩔어있고 힘들다는 건요. 내가 돈을 쪼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의 공간에 이 곳간이 이렇게 탁 차면요. 얼굴도 펴지고 여유로워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베풀기도 하고 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돈을 버셔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건 저도 정말 가슴으로 느꼈어요. 처음에는 돈 버는 사람이 아우 저 욕심쟁이 막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돈 버는 성공자들을 보니까요. 절대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저 성공의 과정까지 많은 경험, 열공하셨고 마음 공부, 머리 공부, 몸 공부 다 해서 성공을 했구나. 진짜 성공자들한테 배울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자꾸 성공자의 이야기를 듣고 성공자 옆에 아주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정신, 머리부터 개조가 되면서 이 찌들어 있던 걸 벗겨내면서 내 마음의 그릇도 커지고 그리고 선해지고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조직을 아우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조직은 붙어요. 근데 내가 쪼잔하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나는 그 우물안 개구리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자들을 자꾸 배우시면서 관찰하세요. 아시겠죠?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우리 박상미 사장님이